반갑습니다.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졸다가 대전인 줄 알고 내렸더니 나와보니까 오송이요. 다시 다음 차 타고 오다가 지나갔습니다. 아주 우리 잠바 색깔이 아주 산뜻한 실록 좋습니다. 예, 지금 국회는 뭐 텔레비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동물국회라고도 했었고 소란스럽습니다. 엉망인데 그러나 이건 지금 야당이 어거지 쓰는 거고 사실은 개혁통이라고 볼 수 있죠. 산고 개혁을 위해서 진통이 없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정부 들어와서 그냥 2년, 이제 3년차 되도록 사실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오는 게 사실이에요. 뭐 하나, 제도 하나, 법률 하나 제대로 뭐 고친 게 없어요. 개혁 입법이 단 한 건도 안 통과가 안 됐으니까 처음으로 지금 이제 선거제도 하고 검찰제도 하고 좀 뜯어 고치려다 보니까 이것을 저항하는 이제 세력의 만발에 부딪힌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대의 명분이 있으면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승리할 수도 있지만 대의 명분이 없습니다.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냐, 국민의 이익을, 국민의 권리를 위한 것이냐고 봤을 때 사실 명분은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이대로 가자 하는 거죠. 검찰도 이대로 가자 하는 것이고, 선거제도도 이대로 가자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국민 중에 이대로가 좋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바꾸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바꾸라는 것에서 핵심은 결국 정치를 바꾸는 것인데, 정치를 바꾸는 것의 핵심은 하나는 개헌이고 하나는 국회 개혁이고 두 개지요. 이제 개헌은 작년에 물 건너갔지만 우리 당의 입장은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서 개헌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또 우리 당의 지향점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힘의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은 시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 정신이 어디 있느냐? 먹고 살기 힘들다 좀 바꾸라. 이것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1700문 촛불의 결국 공통 분모도 내 삶을 개선해라 하는 얘기죠. 그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분노에 불을 붙였다고 봅니다. 그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분노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소란은 일시적인 거고 저는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명백백하게 현행법 몸싸움 국회를 막기 위해서 2012년도에 7년 전에 회의장 출입을 봉쇄하거나 막거나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자는 징역 5년 이하에 처한다고 아주 그 법을 딱 만들어서 방맹이를 쳤단 말이죠. 이거 자기들이 아무리 야당이고 국회의원이라 하지만 법을 이렇게 짓밟은 행위가 국민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제 제가 황교안 대표 문상 갔어요. 장인상을 당해서. 근데 거기 이제 별실에서 그쪽 핵심자들 얘기를 좀 나누는데 이러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강행할 것 같냐고 그래서 오늘은 넘어가지 않겠소 그랬더니 오늘 끝내야지, 안 끝내면 자기들 하루 더 힘들다 이거지. 오늘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결국 협상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그러지요. 당연히 자기들 패스트트랙 이후에 협상에 들어오는 것을 당연시 하더라고요. 당연시. 제가 이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작기 때문에,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반복하고 거기에 좀 총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난 1년 전 요맘때 4월 달에 선거제도 개혁 들어봤어요? 4월이고 6월이고
우리 민주평화당이 깃발 들기 전에 선거제도 개혁의 시효자도 텔레비나 신문이나 라디오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의제가 안 됐어요. 의제가. 네, 그 처음 들고 나왔을 때 그게 되겠냐라는 회의론, 냉소가 다수였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물론 야3당 연대가 있었고 민주당이 끌려 들어왔고 또 뭐 문재인 정부 여러 가지 계산이 있지만, 그러나 촛불을 든 사람이 없었으면 박근혜가 끌어져 내렸겠느냐, 선거제도 개혁의 깃발을 민주평화당이 들지 않았더라면 여기 왔겠느냐 하는 점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민주평화당의 의제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문제다. 국민의 삶의 문제다. 고달픈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개혁하는 수밖에 없지 않냐. 민주평화당은 그러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다. 그러기 위해서 3년 전에 안철수를 그렇게 밀어줬는데, 호남을 중심으로 이걸 배반했기 때문에, 안철수는 갔지만 우리는 그 같이 호남과 수도권에서 또 전국적으로 당시 몇 프로예요? 26%? 민주당을 능가했잖아요. 제3당의 출연을 바란 건 뭐냐? 정치가 이게 나의 삶과 너무 독점되고 내가 못 살겠다, 좀 바꿔보자 하는 것이 그 한 표의 저항을 통해서 민주당은 25%인데 국민의당이 그때 26%. 지금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꾼 상태에서 지난번 선거가 있었으면 우리가 최소한 60석이에요. 100% 연동제면 80석이고 지금 50% 연동제로 되어 있는데, 그걸 계산해보면 38석짜리가 아니라 60, 70석짜리 국민의당이 됐었겠지요. 요새 이제 새정치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새정치의 핵심은 정치 바꾸는 겁니다. 정치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평화당의 강령 1조, 정당이라는 게 조폭이나 친목계와 다른 것은 그 강령을 중심으로, 강령에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잖아요. 강령 제1조가 바로 뭐예요? 양당제를 깨고 다당제로 가자. 그것이 강령 1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서나 입을 벌리면 계속 다당제로 가야 된다. 다당제로 가는 것이 이 싸움판 정치를, 투쟁의 정치를, 이 야만적인 정치를 끝내는 거다라고 우리가 전도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늘 걱정한 게 지지율이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호남에서도 뭐 1, 2%밖에 안 되는데 이 당 간판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차라리 뭐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정당사 역사를 보게 되면 정치적 이합 집산에 감동하거나 지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를 들면 이기택, 조순, 박찬종, 무슨 김윤환, 장기표 이름 석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인지도가 80% 이상씩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른바 중진연합 뭐 했지만 그게 어떻게 됐어요? 몰락했잖아요. 국민들은요 새로운 정치 세력의 부상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이 사는 길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이 선거제도 개혁은 이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청년들도 일어설 수 있고 개혁 세력, 농민당도, 소상공인당도 그 길이 열린단 말이죠. 그러나 그 초반에 미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어요. 민주평화당과 전략적 제휴할 수 있죠. 연대할 수 있죠. 그만큼 굉장한 파괴력을 가질 것입니다. 원내 의석을 가진 정당이 어떤 정당이냐? 이 선거제도의 개혁에 판을 깐 정당이단 말이야. 이 정당과 손을 잡았을 때 새롭게 솟아나는 개혁적 제3세력은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우리도 역시 이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정치판을 갈아엎는 3년 전에는 특정인 아무개라는 이름에 기대서 그런 정치혁명의 정치개혁에 바람이 불었다면 바로 이 제도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내년 4월에 정치혁명, 정치개혁을, 정치의 편혁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 아레날이라는 데서 그 뭐 조사한 거를 인터넷에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호남의 철옹성 같던 민주당의 지지가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동안 TK가 허물어지고 PK가 무너지고 수도권이 무너지고, 호남은 이제 광주의 위원장님들도 와 계신데, 광주, 전남은 요지부동, 전북은 그냥 뭐 민주당을 그 사수해야 된다. 근데 뭐 호남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정서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의미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10% 내려가고 민주평화당이 11% 올라갔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때가 왔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또 그 광주 타임스인가 하는 그 광주에 있는 저 대표가 며칠 전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현역 의원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아무개 의원이 거기서 1등이고 아무개는 꼴찌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변화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아레날 그 조사에서 보면 호남에서 민주당이 46%, 평화당이 17%라고 났는데 비슷한 얘기더라고요. 31대 18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호남은 1대1 구도로 갑니다. 자기는 그렇게 봅니다. 1대1 구도로. 그것이 결국 거기서 성냥불이 그어지고 수도권으로 얼마 붙고 또 전국으로 이게 확산이 되는 이제 그 임계점 그걸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면 지금 제도에서는 사실 호남의 현역 의원들도 힘들지만 다른 지역의 원외위원장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선거제도 개혁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실개천 같은 거를 뚫어주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게 협상 여하에 따라서 또 뭐 변동 여지가 있지만 현재 안을 좀 해설을 해드리면 권역이 6개잖아요. 서울 하나, 경기 인천, 그 다음에 충청하고 강원, 그 다음에 호남, 그리고 영남이 2개인데 서울 하나, 경기 인천, 서울이 하나죠. 권역이 따로. 서울 권역 따르고 경기 인천이 따르고 충청 강원이 따르고 호남이 하나고 영남이 2개서 6개 권역이죠. 6개 권역인데 그 권역에서 어떤 권역이든 30% 이상의 의석을 가진 당, 가령 서울이 50개다. 그럼 30%면은 15개, 자유한국당 15개, 또 민주당 15개 이상 당선될 거 아니에요? 그 당은 비례 의석을 주지 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른 소수당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령 뭐 5%를 얻었건 7%를 얻었건 10%를 얻었으면 그 의석이 어디로 가느냐? 호남은 민주평화당이 3분의 1 이상 될 거 아닙니까? 호남에는 의석이 없어요. 비례를. 어디로 주게 되냐? 서울 아니면 경기 아니면 인천 아니면 영남 아니면 이렇게 간다 말이죠. 이제 투표수에 따라서 몇 석이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의석은 어떻게 되느냐? 출마한 후보자 중에 우리 중에서 제일 이 득표 율차가 적은,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들 중에 1등 또는 2등이 이제 그 길이 열리는 거지요. 현재 제도에서는 떨어지면 무망한데 말하자면 새로 제도를 바꿔놓으면 이른바 이제 석패율 제도를 통해서 그 비례대표제가 후보자 지역구 출마한 후보자가 이중으로 등록을 한단 말이죠. 서울에 50명이,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에게 길이 열리죠. 여성에게. 왜냐면 지금 법으로 1357구를 여성에게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럼 서울도 1번, 경기도도 1번, 부산권도 1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2번에다가는 이제 나머지 50명 후보가 공동으로 50명이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2석 이상을 이제 우리가 얻어야 이제 2번에게 기회가 오는 그런 한계는 그런 이제 장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1번 여성 후보들에게는 굉장한 민주평화당에게도 저는 기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 우리 당은 지금 그냥 이대로 있으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동하고 그리고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정치판 자체를 바꾸는 거란 말이죠. 정치판 자체를 바꾸고자 하는데 우리만 철옹성을 쌓고 변치 않으면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없는, 우리도 변하는 거죠. 우리도 변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째, 우리가 공동 운명체라는 자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각자 도생해가지고는 각자 다 패망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살겠다고 뛰어내려서 살 사람이 몇 있겠어요? 결국은 작지만 이 작은 77명의 77명의 위원장,
당들이 중심이 돼서 1차 과제 우리 지구당이 지금 몇 개죠? 전국에? 253개 지역이 있어요. 253개 지역 중에 77개는 어쨌든 지역책이 있는데 176개는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래도 100개는 넘어가야 그래도 전국 정당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박성준 위원장 부산이 지금 몇 명 있어요 현재? 4명 있습니다. 4명 있습니까? 최소한 8명은 우리가 부산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또 특히 어제도 제가 원외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 우리는 지금 현재 300명 국회의원 가운데 여성이 17%예요. 남자가 83%인데 이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는 또 여성의 진출을 또 그 목표 중에 하나로 합니다. 민주평화당 역시 이 77명 플러스 알파 이제 영입하는 지역위원장은 최우선 순위로 여성들에게 하여튼 문호를 열고 여성들을 영입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여성위원장님 더 힘쓰시라고 여기 몇 분 계세요. 우리 양미강 위원장님, 박춘림 위원장, 저기 국선희 국장, 또 여기 서진희 최고위원, 또 문정선 위원. 한번 잠깐 일어나 보시면 돼요. 김도연 위원장, 예. 여성들에게 박수 한번 힘주는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 6분밖에 안 계신데, 무슨 청년과 여성들에게 문호를 활짝 열어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서 자폭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폭론 뭐냐? 내 중심을 정확하게 하면서 공동 운명체다 하는 각자 도생을 포기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자. 이런 각오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당원들에게 물어봤어요. 홈페이지 다 보셨겠지만 민주평화연구원 우리 천정배 원장한테 지난번에 교섭단체 논의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한테 한번 여론조사를 해봅시다. 그래서 평화연구원에서 했어요. 우리 당원 1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원 주권, 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당의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당원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한 당인데, 당의 운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교섭단체도 중요하고 또 당의 제3지대 얘기들 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이며 당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어봐야 우리가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와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당원의 67%는 교섭단체 해라 저기 당하고, 요게 3분의 2 이상의 당원들이 그건 국민적 그냥 상식 여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마 호남 쪽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응답이 많았던 것 같은데, 제일 많은 건 민주당하고 협력을 좀 해라, 민주당과 연합하거나 통합하거나, 이제 이게 1번이었어요. 그게 현실을 반영하는 거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제거 대상 제1순위가 어디겠어요? 민주평화당입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 우리 당원의 여론은 이제 그렇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그것은 현재로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요. 우리가 또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가 이제 민주평화당의 실력을 함양해서 세력을 확장해가라. 영입도 해오고 입당도 시키고, 이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을 정돈하고 정돈한 뒤에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을 해라. 이게 세 번째였고, 그 다음에가 제3지대에 새로 신당을 창당해라. 네, 우리 국민 정서에 신당은 이제 신물이 났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천하에 무슨 조순시장, 박찬종, 무슨 이기택 두루두루 다 모여서 합쳐도 한 방에 그냥 몰락해버리듯이 국민들은 4선, 5선, 6선 한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혁적인 제3세력을 원해요. 근데 현재는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각 부문에서 각 분야에서 떠오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3세력과 우리는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면 어쨌든 우리 당원들은 당을 나가서, 그리고 제3지대를 얘기하는 분들도 들어보면 내가 먼저 탈당해서 제3지대 깃발 들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나는 탈당해서 제3지대에 먼저 갈 테니까 따라 나오라,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이 당 갖고 안 되니까 제3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원들은 꿰뚫어보고 있어요.
이게 실체가 없다는 것을. 현재 실체가 있다면 가장 가깝게는 아마 바른미래당 저 내용 속에서 A의원, B의원, C의원 뭐 한 명 또는 두 명, 세 명이 탈당해서 무소로 나와요. 난 그분들이 제3지대라고 보진 않아요. 그분들과 무슨 통합을 하는 게 제3지대 통합이다? 또 어떤 분은 뭐 정은찬, 김종인 이런 분이 나와서 뭐 할 거다. 저는 그런 가능성도 제로지만 그분들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그 사람들하고 합친다고 제3 뭐 세력으로 그건 아니. 제가 해석하는 제3세력은 새롭게 이 황무지에서 떠오르는 우물 튀어나오는 개혁적 제3세력의 등장.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제3지대론의 실체다. 전망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오늘 선관위에 우리가 남의 불에 뭐 잡는다 고 우리는 연수도 독자적으로 할 좀 역량이 모자라서 선관위 덕분에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 쭉 돌아가면서 시도별로도 연수회를 합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의 정체성 딱 하나입니다. 정치판 바꾸는 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정치판 바꾸는 거에 지금 목전에 왔어요. 다음 주에 패스트트랙 이후의 전망과 과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이 또 정치개혁 공동행동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도 하고 전망을 이제 열어갈 것인데요. 함께 하여튼 모든 힘을 모아서 이 정치판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그 연장에서 내년 총선도 준비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해 주신 우리 당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